586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함수를 무엇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맞나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2차 함수와 x축은 y 꼴 0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뭐 한다? 바로 연립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x축과의 교점, 이 교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두 연립 방정식에 바로 무엇이 된다? 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x절편 두 개가 생기는데, 자, 작은 쪽이 마이너스 1, 큰 쪽이 4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합시다. y가 같으니까 바로 우변에 있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자, y꼴 0에 있는 우변에 있는 0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바로 이 방정식으로 말할 때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모순 좌표는 바로 x 좌표는 자 연립한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 된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4가 된다는 의미죠.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왔습니다. 자, 뭘 이용하면 됩니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바로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그 3은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마이너스 4는 2분의 상수 바로 B가 되겠죠. 자,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8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두 상수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곱은 바로 4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586번을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두 그래프를 뭐 했을 때 바로 연립을 했을 때의 바로 뭐와 똑같다? 바로 실근. 사실 두 근이지만 두 실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두 실근과 같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87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은 다른 말로 y꼴 0이라는 직선이겠죠. 그죠?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자, 두 교점이 바로 이렇게 발생하겠죠.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바로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일 것이고, 이 점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자, 두 함수를 모여서 연립을 하면 새로운 바로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꼴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어떻게 된다? 자,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실근은 원래 그래프의 두 교점의 무슨 좌표와 똑같다? 바로 x좌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자, 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a가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6이 되어서 a분의 c가 되니까 b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새롭게 문제가 되네요. 자, 어떤 이차 함수 y꼴 x제곱에 마이너스 bx니까 바로 마이너스 6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5니까 바로 마이너스 a는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축과 만난다?
바로 x축과 만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바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날 때, 자, 이 x축과에 만나는 이 두 점에 바로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 두 점 사이 거리. 자, 이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와 x축은 y = 0이니까 y = 0과 연립을 했을 때 그 연립을 한 실근이 바로 두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무슨 좌표가 된다? x 좌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은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이죠. 따라서 x-1, x-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근이 x 이퀄 1 또는 x 이퀄 5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은 두 그래프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무슨 좌표와 똑같다? 바로 x 좌표와 똑같다. 따라서 바로 이 점이 1,0, 이 점이 5,0, 즉 x절편이 1과 5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점, 교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거리는 5에서 1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은 이 이차 함수가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점의 x좌표, 즉 실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이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절편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바로 두 근이 되는 거죠. 그죠?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근이 주어졌으면 두 근의 합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합은 A분의 B의 반대니까 6이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어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알파와 베타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지금 알파보다 베타, 즉 베타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한다면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바로 베타에서 알파를 뺀 바로 차를 구해달라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런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때에 따라서는 베타가 작고 알파가 크다고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바로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값을 구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고 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합차곱의 공식은 딱 한 가지 있다고 했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내외의 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합이 어떻습니까? 6이니까 6의 제곱 36이 되고 자, 차의 제곱인데요. 지금 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을 찾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차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배의 곱이면 바로 5에다가 4를 곱하면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16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은 괄호로 바뀌잖아요. 그죠?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이 16이 되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로 말할 수 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마이너스 4는 될 수가 없고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바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으로 푸니까 훨씬 여러분들 그냥 푼 것보다 훨씬 길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근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만 자, 때로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자, 두 가지 풀이를 여러분들 모두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가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되겠죠? 588번입니다. 자, 이차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가 된다. 자, 그럴 때, 자,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차 함수와 바로 X축인 Y 꼴 0이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이 두 함수를 바로 뭐 한다?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X 제곱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2 꼴 0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자, 두 실근을 무엇이라고 한다?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작은 근을 알파라 하고 큰 근을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뺐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길이니까 그죠? 3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럴 때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실근이 나왔으니까 두 실근을 더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 자, 두 실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과 곱과 차가 나왔으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을 제곱하면 9분의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차를 제곱하면 9분의 25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뭐다? 4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4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9를 곱해버리면 자, a제곱 마이너스 25는 자, 9를 곱해버리면 3과 9가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a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A 값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럴 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곱은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바로 큰 건에서 작은 것, 즉 숫자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뺏는 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589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 바로 x좌표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면 그죠? 바로 이 X축과의 두 점 PQ에서 만난다고 했죠.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꼭지점의 Y좌표가. 그러면 X축은 이 Y좌표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X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P점과 이 Q점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이 PQ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A와 B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2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대칭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칭축이 돼버리면, 자, 여기 X축과 만날 때, 이 대칭축에서 P점까지의 길이와 Q점까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 PQ의 길이가 4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이 4를 길이가 같게 나누어 준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이용하여 P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두 칸을 더 가야 되니까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고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더 가야 되니까 Q점의 좌표는 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말을 해석하면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4와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 4와 0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바로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바로 우변에 있는 이 2차식하고 이 x축하고의 바로 무엇이다? 연립을 하면 바로 그 두 실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4와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가지고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건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자, 두 건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니까, 바로 A분의 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A는 절대로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자, A는 0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마이너스 4와 0이라는 것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됩니까? x절편이 되죠. 즉, x절편이 된다는 말은 이 2차 함수를 자,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x절편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들을 그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 플러스 4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A 값을 찾기 위해서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하나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이 그래프가 지나니까 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A가 되어서 자, A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된다? y꼴 마이너스 4분의 1x의 x 플러스 4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b 값이 마이너스 1, c 값은 동일하게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b 값이 마이너스 1, C 값이 0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4분의 5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선생님이 무엇을 지금 조금 잘못했습니다. 아,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죠?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못 봤네요. 자, 따라서 바로 a는 무엇이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a 값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a 값은 플러스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y는 어떻게 전개를 해버리면
자, 다시 y는 얼마 된다? 4분의 1x 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된다? x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b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c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니까 바로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수들의 합이죠. 그죠? 자, 개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에 얼마를 더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해서 A, B, C를 찾지 말고 이 2차 함수에서 그대로 무엇을 바로 x 자리에 1을 대입해 버리면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바로 5가 되어서 그대로 4분의 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개수들의 합을 구할 때는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를 잘못 보고 a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자,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이므로 a는 바로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차 함수는 y 꼴 4분의 1x의 x 플러스 4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90번입니다. 자, 590번은요, 여러분들, 513번부터 우리가 516번까지를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 유형들과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513번에서 516번까지는 바로 2차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요. 지금은 바로 2차 함수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참고해 보면 어떤 문제인지 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차 함수 fx의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도점을 우리가 a와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OA의 길이의 두 배가 OB의 길이와 같다고 했네요. 자, O는 원점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바로 OB가 O의 두 배니까 바로 이 길이의 B가 1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점과 B점은 바로 이 fx인 2차 함수와 바로 y꼴 0이라는 x 추가호의 교점이 바로 a, 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a의 x좌표를 알파로 둘 때 b의 x좌표를 2알파로 이렇게 두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A 좌표는 바로 음수고 B 좌표는 양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의 B는 1대 2인데 근으로 표현할 때는 부호를 정확하게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알파를 양수라고 한다면 A의 X좌표는 그냥 알파가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 A 좌표의 X 좌표와 바로 이 알파라는 B 좌표의 X 좌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이 이차함수 fx와 이 y꼴 0이라는 x축과의 바로 이 방정식의 바로 두 실근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마이너스 알파와 이 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맞죠? 무엇으로? 방정식으로 놓았을 때. 왜냐하면 얘가 y 꼴 fx고 x축은 다른 말로 y 꼴 0이니까.
이 두 그래프를 모였을 때 연립을 한다는 말은 좌변 좌변이 YY가 같으니까 우변에 있는 fx와 우변에 있는 0이 같을 때 방정식으로 만든 두 실근이 마이너스 알파와 2알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두 건의 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와 2알파의 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알파 자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알파가 1이기 때문에 바로 두 실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2차 방식의 두 실근은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는 것을 알파를 찾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새로운 이 2차 방식 F의 4x-k 권력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는요, 대입하면 성립이잖아요. 따라서 F-1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고, F2가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F에 4x-k 이퀄 0을 바로 그를 구해야 되니까, F 갖고 기억나나요? 갈로 갖고, 갈로 닫은 게 같으면서 는영으로 갔죠. 따라서 4x-k가 무엇이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4x-k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4x-k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자 또는 4x-k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x는 k-1이 되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x가 근이니까 바로 근은 무엇이 되겠다? 4분의 k-1이 된다는 거죠. 또한 4x는 k 플러스 2가 되어서 바로 x는 무엇으로 근이 4분의 k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므로 자, 두 근을 더해주면 자, 분모는 4로 똑같고 분자가 2k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플러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4와 같아서 자, 이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함수와 같이 우리가 문제를 내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방정식에서 처리한 513번에서 516번까지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고 함수를 또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591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x축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다? y 이꼴 0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로 2차 함수와 y 이꼴 0이라는 상수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그래프가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두 그래프를 무엇했을 때, 자, 연립을 한다는 거죠. 연립을 하면, 자, 2m-x 플러스 4분의 m 제곱하고 누구하고 y 이꼴 0인 0하고 이렇게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교점, 즉 교점의 x좌표가 연립한 2차 방정식의 바로 두 근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면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b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4배에 a가 1이고 c가 4분의 m 제곱이 되겠네요. 4와 4가 약분이 되죠. 자, 전개해버리면 앞에 거 제곱 4가 되고, 자, 2 짠짠 하면 마이너스 4m이 되면서, 자, 뒤에 거 제곱 m제곱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m제곱이 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m에 대한 1차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m이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4m이 4보다 작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나누면 바로 m은 얼마보다 작다? 1보다 작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m의 범위를 구했는데 그때 바로 이 m이 정수 m일 때 정수 m 중에서 가장 최대값,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1보다 작은 정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무엇이 되겠다?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수 m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592번입니다.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 즉 y 이퀄 0과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접하면 바로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 하나. 즉, 교점의 x좌표가 딱 하나 생긴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와 y 꼴 0을 연립해 줬을 때 x제곱 플러스 2kx에 마이너스 4k 이꼴 0으로 연립해 주면 되겠죠. 자, 이놈이 바로 무엇? 바로 이 x축과의 교점, 즉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연립한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x축과의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가지면 되겠다? 바로 중근을 가진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즉 y 꼴 0이라는 이 함수와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연립한 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와 y 꼴 0과 연립을 했을 때 이 방정식이 바로 교점이 없다는 말은 바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연립한 방정식이 흑은을 갖는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중건 가질 조건과 흑은을 가질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중건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바로 0이 되면 되는데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4k니까 플러스 4k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k로 묶어지니까 kk 플러스 4가 돼서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k가 0이거나 k 플러스 4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k가 0이거나 또는 k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흑은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흑은은 판별식 D가 뭐 되면 되겠다? 자, 음수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 아니고 그냥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B의 제곱 1입니다. 마이너스 4배에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자, C는 K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물론 여기가 최고차 항의 계수가 음수가 불편한 사람들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바꿔놓고 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1 플러스 8K가 0보다 작죠. 자, 따라서 8K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므로 자,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했죠. 만나고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는 and죠. 따라서
두 식을 모두 다 만족해 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K가 0과 마이너스 4가 있는데 K는 반드시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아야 되므로 K는 음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0은 탈락이 되고 결론적으로 K 값은 무엇이 되겠다? 마이너스 4 하나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4가 바로 K 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